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데이터로 보는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해요. 자, 은행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은행은 이제 항상 서민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민들이 그 은행을 살리죠. 서민들은 부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제인식이 부족해서 항상 당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보면서 앞으로는 내가 은행의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제 고리대금업 그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뭐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을 하고 대출을 받고 하는 은행들은 보면은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런 은행들이죠. 은행에서 이제 고객이 돈을 빌리러 가면요, 부동산 담보물이 있어야지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국가에 얼마만큼 세금을 냈고 인간 댐댐이나 뭐 평소 신용이 어땠는지는 보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과거에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고 조금은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왜? 그때 망해가는 나라, 이제 망해가는 은행들을 세금으로 많이 살려줬잖아요. 그렇게 좀 개선이 됐다 그러지만 뭐 아직도 사실 별반 다른 건 없어요. 뭐가 개선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서민들의 예금 금리는 최대한 늦춰서 올리죠. 이제 서민들이 예금 맡긴 금리는 최대한 늦춰서 올려요. 그래야 내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대출 금리를 즉각 올리면 예대 마진이 단기간에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대출을 뭐 담보대출을 5% 이렇게 하다가 고정금리가 뭐 5년이면 그 기간이 끝나면은 말 금리가 올라간다면 바로 이제 올립니다. 7% 뭐 8% 이렇게.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예금 금리가 만약에 1%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무슨 뭐 2% 3% 올라가면 예금 금리는 뭐 1.5%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제 올리면서 상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대 마진을 이렇게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예대 마진을 극대화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분 배당을 하고 그 지분을 배당 받아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자금이 유출이 되는 거죠. 보통 그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법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보면 돈을 부동산으로 들고 있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진짜 큰일이에요. 이게 거품이 한번 무너지면 은행이고 뭐고 다 줄도 서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꿔야 된다. 근데 부동산이 버블이 끼었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빚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럼 전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고 있다는 소린데, 이제 뭐 서울 집값들도 제가 보면은 요즘 이제 막 고공행진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마지막 피날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은행들도 이제 재무 상태가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은행들은 이제 무너지고 하겠죠. 왜? 서민들이 무너지면 그 돈을 빌린 주체가 무너지면 당연히 돈을 못 받으니까 돈 빌려준 것도 같이 무너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연쇄적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과거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때처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터지면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버블, 그건 그렇고, 이제 버블 규모에 피해서 이제 장사를 하고요, 은행들은. 그 장사로 이제 발생한 수입은 주주인 외국인들한테 넘어가죠. 그리고 그 돈은 이제 다시 해외로 유출이 됩니다. 서민들보다 외국인들이 법을 잘 아니까 당연히 법은 우리 서민의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서민의 편인 것처럼 뭐 이야기를 자꾸 하고, 뭐 대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당선이 되는 대통령들마다 서민들의 등을 치고 살고,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참 한국이란 나라가 정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어쩔 때 보면은 일단 한국은 치안이 거의 뭐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잖아요. 치안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뭐 그런 자부심들도 있죠. 은행이 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원금은 이제 5천만원 한도죠.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이제 보장도 받지 못하고 거의 뭐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 인플레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1% 금리 이런 걸로는 인플레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까먹는 효과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이제 예금을 하는 비율이 이거보다 이제 좀 많이 작아질 텐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예금 비율이 높죠. 그게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하려 그러면 그 은행의 지분인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예금으로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만약에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 그러면 그 은행이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걸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 그러면 은행 금리가 만약에 1%라 그러면 지금 보통 은행주들이 거의 금융주들이 거의 한 2% 3% 배당은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배당이 그 이자보다 훨씬 큰데 왜 예금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주식은 이제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단기적으로 이제 저축을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인식, 경제 공부가 반드시 서민들한테 필요한 시점이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들 보면 부자들, 재벌들만 알고 있고 부자들만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점점 가속화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빈부격차가 내가 나가서 돈을 못 벌고 어디 나가서 일을 하면 그 부자들보다 돈을 못 버니까 빈부격차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고 서민들이 경제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빈부격차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가속화되고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이제 경제 공부라는 건 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행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금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한 5억을 했어요. 5억 예치를 해놨어. 그럼 4억 5천만 원이 남잖아. 근데 그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은행 예금을 안 하죠. 뭔가 다른 데로 굴리고 뭐하고 하지. 보통 이렇게 예금 금리가 낮을 때는 보통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서민들이 이제 예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민들은 항상 그렇게 그 가난한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냥 단순히 곱하기 해서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300 벌어. 그래갖고 200만원 생활비 하고요. 그래 뭐 많이 써서 이 생활비에 뭐 담보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껴갖고 200만원으로 그럼 빚까지 갖고 내가 쪼들리게 아끼고 살아갖고 100만원 저축한다. 자, 1% 금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요. 100만원 가지고 1년 모으면 1200만원이다. 10년 모아야 1억 2천만원인데. 자, 이 1억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1억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00만원씩 모은다 그랬을 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때요? 어디 가서 일하고 뭐하고 하면 뭐 진짜 50만원도 모으기 힘들다 그래요. 그럼 1년 모아봐야 5천이에요. 5천 6천인데 1년 모아봐야 5천 6천인데 10년 모아봐야 5천 6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30년 모아봐야 1억 5천인데 1억 5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나 몰라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집 한 칸도 마련도 못해요. 빚 안 끼고는. 그런 세상에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는 교육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뭐 어려서부터 자식 키우려고 그러면 한 3억 들어간다 그러고 내가 30년 모아봐야 1억 5천 밖에 못 버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 돈이 3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1억 5천 빚을 가지고 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애만 키우면.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지 같은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떠밀리고 하다 보니까 자살률 1위가 되고 노인은 빈곤해가지고 노인 자살률도 1위죠.
이제 당장 살지도 뭐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더 깝깝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버리면 젊었을 때는 뭐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진짜 죽든가 죽을 거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해서라도 일을 해갖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써달라고 그러면 한 40 전까지는. 근데 이제 뭐 나이 이제 60, 70 넘어가고 진짜 이제 너무 가난해서 이게 당장 생활도 안 되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진짜 미국처럼 그럼 할렘가 같은 그런 곳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과거 은행들은 수도 없이 사기를 당해 망한 거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은행이라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망하는 거지.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전에 보면요. 은행은 이제 신용불량자라도 담보물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용불량자예요. 빚 같은 거 안 갚고 탈세하고 뭐 이런 거 최대한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았어. 왜?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그렇게 많이 해먹고 나서 이제 동남아 가갖고 편안하게 사는 거야. 돈 세탁 좀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필리핀에. 이렇게 이제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들은 희한하게 이제 이걸 이용을 합니다. 부도를 내고 돈을 떼먹는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세우는데 비용이 10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은행에 가서 150억 원을 빌려요. 이제 땅을 이제 가지고 이 땅에다 내가 공장을 지을 건데 그럼 이제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담보물 내서 돈을 150억을 빌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부도를 내고 동남아에 가가지고 이제 남은 돈으로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세우는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150억 원이 들어간다고 150억을 빌려요. 그럼 100억 갖고 이제 짓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부도 처리를 하고 이제 그럼 50억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빼돌려 놓는 거지. 그리고 나서 동남아에 가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식의 경제사범이 많이 있어요. 저도 나무 일을 할 때 거래처 사장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소나무 밭이 좋은 게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사서 팔아봐야 마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한 2억 정도 하는 것 같으니까 한 2억 한 2, 3천 정도 그렇게 배팅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갖다 팔면은 한 뭐 2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 나오니까 마진이 한 3천에서 5천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에는 이제 리스크가 너무 커갖고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한 15% 20% 남는 건데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밭대기를 해서 여러 명한테 팔자. 그렇게 갖고 알선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거 사서 이제 도장만 찍어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통 이제 장사를 여러 명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나무 가지고 나무밭 하나 가지고 그래갖고 2억짜리인데 내가 2억 3천에 사요. 예를 들어서 2억 3천에 사갖고 뭐 거기에서 이제 둘이 뭐 얘기도 있었겠지. 그 거래처 사장님 사람하고 쏙닥쏙닥 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갖고 2억 3천에 사갖고 뭐 이것저것 해갖고 돈 좀 빌리고 뭐하고 해서 2억 3천에 사서 한 5명한테 팔면 한 10억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팔았다 그래갖고 한 1억 5천 1억 7천에 막 날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마진이 그렇게 크다 보면 누가 덤비니까 그렇게 해서 한 5명한테 팔면 한 7억 떨어지면 마진이 한 5억이 남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연달아 갖고 한 두세 개만 해서 엮어서 하면 한 2, 30억 생기면 그거 가지고 남은 인생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려고 이렇게 못 빠지게 일하고 그러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사범 돼갖고 돈만 어떻게 잘 숨겨놓으면 뭐 징역 살고 나와도 보통 우리나라는 경제사범들이 2년 살면 다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은 나중에 이제 한 2, 30억 쟁여져 있으면 내 2년 퇴직금이 20억, 3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한테 은행들이 많이 당했어요. 사기를 많이 당해갖고 뭐 2007년쯤에는 이제 동남아에 이제 산다는 한국인들 중에 부도낸 사업가 출신이 바글바글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는 돈 들고 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이게 무슨 세탁을 한 돈이건 뭔 돈이건 간에 남의 나라에서 돈 유출해갖고 갖고 온다는데 나라에서 그걸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지. 뭐 이제 필리핀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는 또 부패 있고 하니까 정치인들 부패 있고 하니까 뒤로 돈 좀 찔러주고 하면은 다 뭔가 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은행들이 사기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 나라 돈 빼돌려서
법의 보호를 받았죠. 왜? 부도 처리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뭐 만졌을 거 아니에요. 서류든 뭐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범죄자들은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된 거죠. 이제 은행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 질문이 이제 전부 다 서민들한테 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어딜까요? 부자들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요, 그 액수를 전부 따지면은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훨씬 많겠죠. 부자들 전부 합한 거하고 서민들 전부 합한 거하고 해가지고 세금 내는 거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돈은 상류층을 전부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가진 재산을 넘어선다 그럽니다. 그 상류층이 가진 재산 빼고 나머지 사람들 전체 재산을 넘어서는데도 세금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은행을 믿었던 순수한 서민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자살하고 빈곤한 노년을 보내면서 괴로움에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인식들을 알고 있고 또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은행이라는 게 그렇게 믿음직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를 깨우치고 있어야 됩니다. 은행은 이제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 사기쳐갖고 이렇게 해내들이 잘못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려줘라 그러고 이제 정치 공작 벌이고 성공한 은행은 이제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빵꾸난 자금이어서 다시 살아났죠.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고 IMF 때 무너진 게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제 기업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사업자들한테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서 IMF가 이제 온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IMF 때 서민들 주머니에 있던 금 다 가져가서 갖다 팔았고 그 돈 갖고 돈 갚고 뭐 세금 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IMF를 극복을 한 건데 그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서민들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다. 그래도 이제 무너지지 않고 정신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좀 존경심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우리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경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이제 은행들은 부도위기에 이제 나라에서 도움을 청해가지고 서민들을 또 한 번 죽였다는 거죠. 이제 지들이 잘못해갖고 결국은 이게 누구 잘못이 자기들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재무 상태가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는데 책임은 이제 그 은행들이 돈도 안 빌려주고 돈 필요해갖고 갔는데 돈도 안 빌려주고 나는 신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예금은 뭐 이자는 걔 쥐꼬만큼 뭐 눈곱만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시를 했던 서민들한테 이제 떠넘기게 됐죠. 무슨 소리냐? 세금으로 살렸어요, 은행들을. 2008년 금융위기 때 국가에서 이제 서민들이 피땀 어린 세금으로 이제 언론을 동원해서 이제 명분을 만든 다음에 언론을 동원해서 이런 위기가 있으니까 헤쳐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썩어 빠진 은행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은행들이 지금 시중에 있는 은행들도 그 중에 뭐 섞여 있는 은행들이 있어요. 이제 많은 근로자들이 그들한테 당하고 살다 보니 실제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마저 불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항상 손해본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너도 나도 전부 다 못돼줘야 된다 그런 생각만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그 페이스북의 오너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한 번씩 봐도 정말 사람이 와 그렇게 포용력 있고 진짜 욕심이 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인들하고 좀 가지게도 가면 사람들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어깨에 힘 딱 주려는 그런 그게 있어요. 사람들 보면 저도 이제 사업할 때 보면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한두 번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거래하는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싫어해서 전 나이를 떠나서 나보다 아무리 나이가 연배가 있고 하시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 존중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득에 대한 부분만 서로 이제 뭐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과는 이제 인간적인 교류를 만들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뭐 그냥 썩어 있는 거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좀 보기 안 좋은 허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내려놔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 우리 아버지 세대들 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뭐 우리 또래에도 허세가 있죠. 대약물 좀 먹었으면 뭐나 되는 것 마냥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순박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순박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 어떤 무리에서 리더십이라는 걸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좀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실히 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니까 한국은 이제 위험천만한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어제 밖에 나가서 보면 진짜 요즘 뭐 뉴스에서 뭐 성추행, 뭐 성폭행,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얘기 나오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심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누군가 같이 타려고 그러면 괜히 이상한 뭐 시선으로 이렇게 그런 게 보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경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폐해가 아닌가.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처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 범죄 사실들을. 근데 그런 걸 이제 알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신만 쌓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몰지각한 기업가들과 은행들의 이제 비양심적인 경영이 이제 도미노처럼 우리나라 사회 전체를 좀먹고 이제 파산을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들이 좀 그릇이 좀 많이 커지고 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은행은 서민들한테 돈을 잘 빌려주지 않아요. 왜? 서민들은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담보물을 잡죠. 서민들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이유는 집을 사기 위한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왜? 집을 살 때는 담보대출을 해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아니면은 거의 돈을 빌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급한 서민들은 3금융 가고 4금융 가고 이렇게 갖고 돈이 어떻게 보면 없을수록 좀 싼 이자로 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을수록 이자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점점 더 이제 뭐 양극화는 되는 거죠. 양극화가 시작되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 장사를 하니까, 돈놀이를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꼴이냐고 이게. 좀 저는 진짜 은행 같은 거는 좀 국가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대 마진 같은 거 많이 부지 말고 딱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려고 그러면 나라가 돈이 많아야 되겠죠, 일단.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민들이 전부 주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투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해서 저축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국민들 전체가 다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내수가 비중이 되게 작아요.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벌어오는 돈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 돈이 우리나라에서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풍족해진다는 거지. 근데 그 돈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벌어와봐야 다 나가요. 그러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찌꺼기만 먹고 사는 게 우리 서민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휴, 뭐 해서 아무튼간 이렇게 빚을 못 갚으면 이제 인생을 포기하든지 파산 신청을 해야죠. 뭐 자살률 1인데 죽지 말아라, 뭐 공익광고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저도 죽으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진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죽을 만큼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으면 벌금까지 내야 된다는 거야. 부모한테 벌금, 자살했다고 벌금을 물린다는 그 자체가 참 진짜 더럽더라고요. 그 벌금 무서워서 못 죽어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해결책은 없고, 무슨 되도 않는 서비스 센터 그런 거 열어놓으면 뭐예요? 자살 뭐 그런 거 상담한다고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띄워놓으면 거기 힘든 사람들이 전화해봐요.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돈을 많이 투자를 했겠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뭐하고 하겠어.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이. 친절할 수 있겠냐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 사람 관두고 저 사람 관두고 하다 보면 점점 질이 떨어지고 그래 힘들어서 위안을 받으려 전화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나라가 잘 살게 돼야 돼요. 이제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 그러면 부가 어떻게 보면 좀 평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그게 무슨 뭐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서민들이 경제인식을 무장을 해야 그게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은 좀 윗대가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 너무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윗대가리라는 사람들이 재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서민들의 삶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재벌들은 왜 다른 나라 세상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되게 무지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주식을 국가나 서민들이 은행의 주식을 소유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은행 주식 그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 은행 주식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더 거더라. 예대 마진 더 올려. 돈 더 많이 벌어갖고 지분 더 내나. 뭐 이제 우리 배당 더 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은행들은 이제 사람들 줄이고 이제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사람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인건비도 줄여야 되잖아. 판관비도 줄여야 되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오프라인 은행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게 생겼죠, 지금. 카카오뱅크고 K뱅크고 뭐고 온라인 은행이 이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경쟁력이 생기는 업체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은행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는 은행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건비나 뭐나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되지 않을 거거든. 그럼 이제 대출이자는 이제 낮아지고 무언가 혜택이 돌아오겠죠. 그만큼 비용이 주니까 이자 경쟁을 하게 될 거고, 이자를 조금 주면 조금 줄수록 왜냐하면 돈을 돌려야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은행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별로 사실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을 할 바에는 그 은행의 주식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국가자금에서 적극적으로 대형은행들의 지분을 외국인들 지분을 이제 훨씬 상회할 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자금들보다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자금들이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시장도 외국인들이 항상 끌어가게 되고 그렇죠. 서민들은 이제부터라도 이제 예금을 멈추고 예금할 돈으로 그 은행의 주식을 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제 서민들이 조금 해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자금의 운영을 장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인식 같은 부분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서민들이. 적금이자보다 배당을 적게 주는 은행은 찾아보기 진짜 드물 정도예요. 이제 은행에다 예금을 할 때는 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줄 때 예금을 하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금리를 안 줄 때는 이제 뭐 주식 투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기업은행에다 돈을 맡길 거면 기업은행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더라. 야, 그렇고 그럼에도 이제 예금이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서민들을 이제 밀어넣고 경제인식이 부족한 서민들 돈으로 서민들에게 장사를 하는 이제 은행의 행태를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제 채널에 이제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경제인식을 좀 무장하셔서 세상을 좀 살아가는 방법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많이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해결이 되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제인식을 무장을 하고 자본을 이해해가는 지금이 그런 성숙한 한국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놀이가 목적인 외국인들과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은행의 주주로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예대 마진을 더 키워라.
돈을 더 벌어서 우리한테 배당을 더 많이 해라 하니까 당연히 서민들의 삶은 궁핍해지고 은행을 움직이는 주주들은 이제 배대지가 따뜻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예 개선이 되려면 서민들이 경제인식을 갖추는 방법밖에 없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좀 길게 풀어서 했는데 제가 좀 준비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을 때가 시간이 좀 돼서 좀 내용이 좀 부실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면 조금씩 경제인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철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성장을 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성장을 해가고 또 관심이 생기게 되니까 찾아보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이 경제인식을 갖추어야 이제 빈부격차, 부의 양극화는 줄어들게 될 거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서민들, 그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이런 경제인식을 갖추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 채널에 있는 시청자분들이라도 그런 경제인식을 무장하고 세상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 광고는 무조건 봐주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커뮤니티 영상도